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과 HTTP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HTTP의 메시지들의 HTTP의 요청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의 포맷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것처럼 HTTP는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어떤 프로토콜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상태형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HTTP가 기존의 어떤 HTTP 리퀘스트 메시지와 거기에 대한 HTTP 리스폰스 메시지에 관한 어떤 정보들을 HTTP 서버가 전혀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이 각각의 HTTP 요청과 HTTP 리스폰스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프로토콜.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태 정보가 서버가 전혀 유지하지 않는 그런 비상태형 프로토콜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비상태형 프로토콜인 HTTP를 상태형 프로토콜로,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서버가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쿠키거든요. 쿠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웹 쿠키. 그래서 웹 쿠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웹 캐시라고 그러면 이제 임시로 어떤 정보를 저장했다가 그 정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캐시로, 그러니까 원래 어떤 서버로부터 정보를 갖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캐시로부터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임시 저장소, 이런 것들을 캐시라고 그러거든요. 캐시. 그래서 웹 캐시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HTTP 메시지의 포맷, 그 다음에 웹 쿠키, 그 다음에 웹 캐시이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는 클라이언트인 웹 브라우저와 그 다음에 웹 서버 간에 클라이언트가 HTTP 요청 메시지를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면은 서버는 이 요청 메시지에 요청 메시지가 요청한 그런 이제 웹 객체를 HTTP 리스폰스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웹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동시에 다른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서버에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고 응답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가 어떤 서버를 통해서 필요한 그런 웹 객체를 다운로드 받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HTTP가 사용하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내는 리퀘스트 메시지, 반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리스폰스 메시지. 딱 두 가지 이제 메시지만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메시지의 포맷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포맷을 알면은 이제 HTT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이 HTTP 리퀘스트 메시지의 포맷인데요. 포맷. 조금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뭐 사실 복잡한 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이 HTTP 리퀘스트 포맷, 리스폰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포맷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ASCII 문자
아스키 코드, 아스키 문자 코드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아스키 문자 코드인데, 아스키 문자 코드인데, 아스키 문자 코드가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픽 문자, 뭐 특수 문자라든지 이런 특수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숫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알파벳 문자들 있잖아요. 알파벳 문자. 이런 그래픽 문자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코드가 있고요. 그래픽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또 하나는 그래픽 어떤 이미지는 없지만 어떤 의미를 정의하는 그런 어떤 코드가 있대요. 그런 코드를 우리는 이런 코드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그래픽 코드라고 그러고요. 그래픽 코드 또는 그래픽 캐릭터. 또 하나는 의미만 이렇게 정의하는 그런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이런 문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제어 문자라고 그러거든요. 제어 문자, 컨트롤 캐릭터, 컨트롤 코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컨트롤 코드 또는 컨트롤 캐릭터, 컨트롤 캐릭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스키 문자로 구성되는 그런 어떤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정의할 때는 그래픽 문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어 문자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몇 가지 제어 문자를 이 HTTP 리퀘스트 메시지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여기 이제 캐리지 리턴이라는 제어 문자가 있고요. 캐리지 리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라인 피드인데 라인 피드. 여기 보시면은 캐리지 리턴이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요. 캐리지 리턴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 캐리지 리턴이잖아요. 캐리지 리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라인 피드가 있고. 그 라인 피드라는 그 위치, 지금 현재 위치 다음에 새로운 라인을 하나 이렇게 추가하라 그런 의미고요. 라인을 갖다 피드하는 거니까. 캐리지 리턴은 커스를 맨 앞으로 옮기라. 캐리지를 맨 앞으로, 그러니까 커스를 맨 앞으로 옮기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 두 제어 문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음에 새로운 라인을 하나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커스를 맨 앞으로 옮기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라인을 하나 추가한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라인의 끝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라인이 추가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요. 이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라인의 끝, 여기도 보면은 이 라인의 끝, 여기도 보면 이 라인의 끝, 라인의 끝이 이제 맨 뒤에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 제어 문자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리퀘스트 메시지는 이제 몇 개의 라인으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라인이 뭐냐면은 HTTP가 리퀘스트 메시지로 이렇게 이제 리퀘스트 메시지를 서브로 보내게 될 텐데 그 서브로 요청하는 리퀘스트의 메소드 무엇을 갖다가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서버한테 요청하는가 그런 어떤 메소드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메소드. 예를 들어서 뭐 웹 객체를 다운로드 할 건지 겟할 건지 아니면은 뭐 웹페이지를 업로드 할 건지 풋 할 건지 아니면 그 웹페이지를 딜리트 할 건지 아니면 그 웹페이지에 대한 어떤 속성 정보만 다운로드 할 건지 이런 거죠. 웹 객체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건지 그런 이제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메소드. URL은 잘 알겠죠. 어떤 웹 서버에 어떤 웹 객체를 내가 요청할 건지 웹 객체에 대한 주소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HTTP 프로토콜의 버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에 여기 이 라인이 끝났다.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인들을 쭉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헤드라인들을 여러 개의 헤드라인들을 요청 메시지에 추가할 수 있는데 이 헤드라인은 뭐냐면 어떤 요청한 서비스
요청한 서비스를 서버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지시하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지시해야 될 정보들이 많으면은 여러 개의 헤드라인 들어갈 거고, 지시할 정보가 뭐 별로 없다 이러면은 뭐 헤드라인이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죠? 근데 없는 경우는 없고 헤드라인들이 이제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캐리지 리튼 라인 피드가 하나 추가된다는 이야기는 라인을 하나 띄고 헤드라인을 쭉 연결하고요. 헤드라인을 리퀘스트 메시지에 쭉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띄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 라인이죠, 빈 라인.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캐리지 리튼 라인 피드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운 라인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빈 라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캐리지 리튼 라인 피드가 있고 여기에도 캐리지 리튼 라인 피드가 있으니까 새로운 라인 하나 추가되는데 그 라인이 다시 또 거기에다 또 새로운 라인이 뒤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빈 라인이 거기다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엔티티의 어떤 바디, 어떤 이제 몸체, 여기는 실제 어떤 리퀘스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리퀘스트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한테 정보를 갖다 이렇게 전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그 정보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정보가 들어간다.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는 이제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여러분들 저기 그 웹서버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이미 하신 분들은 뭐 잘 알겠지만은 웹페이지라는 게 단지 HTML 그런 어떤 또는 뭐 그 어떤 고정된 그런 어떤 객체들만 웹페이지 또는 웹 객체로 서버에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 웹페이지가 하나의 실행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 형태로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웹 서버를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이제 언어들이 있잖아요. 뭐 PHP, JSP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된 어떤 프로그램 페이지, 프로그램 파일이 웹 서버의 웹 객체로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URL을 통해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를 요청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프로그램 실행 결과가 HTML 파일로 만들어져서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이런 건데,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이야기는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말이죠. 그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인풋 정보를 갖다 업로드할 수, 그 인풋 정보를 갖다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그 인풋 정보를 여기에 입력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 정보, 웹 프로그램에 대한 입력 정보를 엔티티 바디에다 넣어서 이렇게 그 URL에 웹 프로그램 객체에다가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URL 위치에 웹 서버에다가 아예 웹 브라우저가 파일을 갖다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객체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업로드하는 객체, 업로드 정보가 이게 엔티티에 이렇게 포함돼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는 엔티티 바디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입력 정보를 어떤 웹서버 프로그램에다 전달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가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이 엔티티 정보가 이렇게 엔티티 바디 정보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건 이제 옵션이죠, 옵션. 옵셔널한 파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HTTP나 또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은 대부분의 어떤 메시지가 아스키 이 문자들로 이렇게 메시지가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스키 코드, 이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를 잘 아는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스키 코드에 대한 어떤 정보를 뭐 구글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는 그래픽 문자와 제형 문자로 구성된다. 이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뭐 실제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 문자로 표현되는 데이터는 아스키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경우는 요새는 이제 거의 없고요. 요새는 대부분 다 이제 유니코드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HTTP 요청 메시지에 메소드가 요청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메소드를 여러 개를 쓰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get인데 get. 뭐 여러분도 알겠죠, 그죠? 서버한테 어떤 URL 정보를 주고 그 URL에 해당되는 웹 객체를 다운로드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get인데 이 get은 이 엔티티 바디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엔티티 바디 이 엔티티 바디를 get은 사용을 안 해요. 이거는 get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get을 통해서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이 get 메소드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어떤 서버의 웹 프로그램 프로그램 객체를 갖다 이렇게 프로그램 객체를 갖다 이렇게 요청할 때 그럴 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입력 정보를 갖다 프로그램에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도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웹 객체에 대한 URL이 여기까지 URL이고요. URL 다음에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를 갖다 뒤에 붙이고요. 이 물음표 다음에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의 프로그램 객체한테 입력 정보로 전달해야 될 그런 정보를 뒤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렇게 웹 서버의 프로그램 객체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이런 정보가 이제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get 메소드를 쓸 때 URL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하이퍼링크를 갖다 클릭하면은 그 뒤에 물음표 다음에 여러 개의 어떤 파라미터가 뒤에 붙어서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웹 브라우저가 지금 지정하는 URL을 지정하는 웹 객체가 프로그램 객체고 그 프로그램 객체의 입력 정보가 전달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지 않고요. 내가 어떤 입력 정보를 바디 파트에 입력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폼 필드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입력 정보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서버의 프로그램 객체에다 전달하고 싶다. 폼 필드로 입력받아서 그런 폼 필드로 입력받는다는 이야기는 브라우저 사용자가 어떤 입력 정보를 갖다 이렇게 키보드나 뭐 이런 걸로 입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키보드로 입력한 입력 정보가 어디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냐면은 여기 엔티티 바디 여기에 입력 정보 폼 필드로 입력하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서 서버로 전달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서버의 프로그램 객체로 그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포스트 메소드입니다. 포스트 메소드는 어떤 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서버한테 업로드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때 사용하는 거는 요 푸시고요. 파일을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푸시고 포스트는 프로그램 객체의 입력 정보를 포스트하는 그런 객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버에 웹 객체가 있으면 그 웹 객체의 속성 정보, 웹 객체 그 자체는 내가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속성 정보만 내가 다운로드를 하고 싶다. 그 웹 객체를 설명하는 속성 정보. 예를 들면은 뭐 이 웹 객체가 언제 생성이 됐는지, 뭐 웹 객체가 포맷이 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만 내가 다운로드 하겠다. 이럴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헤드 메소드고 파일을 업로드 하고 싶다. get이 아니고 다운로드가 아니고 업로드 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put 메소드고 아예 URL의 어떤 웹 객체를 내가 딜리트 하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딜리트 메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HTTP 리퀘스트 메시지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첫 번째 여기는 지금 get 메소드를 사용했어요. get 메소드를 사용했고
URL은 여기서 보면 URL은 이제 호스트의 네임하고 호스트 내에 어떤 웹 객체의 경로 이름하고 경로명하고 이렇게 구성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은 슬래시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웹 서버에 있는 어떤 웹 객체의 경로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호스트의 정보는 그 다음에 호스트 헤드라인에 호스트 정보를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별도로.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경로 정보하고 호스트 정보 두 개가 합쳐서 이게 URL이 되겠죠, 그죠? URL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에는 다 이렇게 라인 피드,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그 웹 브라우저의 종류와 버전, 그 다음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웹 객체의 포맷들, 정보, 그 다음에 억셉트 할 수 있는 랭귀지 정보, 뭐 우리 같으면 이제 한글 같은 이런 걸 이제 억셉트 할 수 있다. 한글과 영어를 억셉트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그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웹 서버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어떤 웹 페이지에 대한 버전이 한글 버전, 영어 버전, 뭐 불어 버전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내가 요청하는 게 한글이면은 한글 버전 웹 객체를 갖다 이렇게 다운로드하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압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뭐 암호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억셉트 할 수 있는 문자 집합. 같은 언어라도 이렇게 그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 집합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 같으면 아까 보시면 아스키 캐릭터 셋도 있지만은 그 유니코드를 이렇게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 문자를 유니코드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억셉트할 그런 코드가 아스키가 아니고 유니코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 HTTP가 TCP를 이용할 때 지속 연결로 이용할 수도 있고 persistent하게 이렇게 한 번 연결하면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번 웹 객체마다 TCP 연결을 설정하고 해제하고 또 필요하면 TCP 연결을 설정하고 해제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커넥션을 keep alive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이 웹 객체를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TCP 연결은 유지를 해라 이런 의미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뭐 keep alive가 아니고 close를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TCP 연결을 웹 객체 다운로드 후에 TCP 연결을 해제해라 뭐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keep alive는 persistent하게 이렇게 TCP 연결을 사용하겠다는 거고 close 한다는 건 non persistent하게 그죠? TCP 연결을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뒤에 이제 body 정보는 없는 거죠. 왜냐? get 메소드를 썼기 때문에 이 body 정보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청 메시지인데 요청 메시지 HTTP 리퀘스트 요청이 아니고 응답 메시지인데 요청이 아니고 응답 요청 메시지에 대한 웹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응답 메시지인데 응답 메시지 포맷을 한번 보면은 양식은 이렇게 비슷합니다. 문자들로 구성되고 각 여러 개의 라인으로 구성되고 라인의 끝에는 새로운 라인을 표시하는 캐리지 리턴과 라인 피드 제어 문자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 여기 스페이스는 이게 뭐 스페이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문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판스는 첫 번째 스테이터스 라인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스테이터스 라인은 HTTP 버전에다가 그 HTTP 요청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처리 결과를 코드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처리 결과가 여기 보시면은 200 이 스테이터스 코드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프레이즈가 오케이면은
리퀘스트가 잘 처리가 됐다 이런 의미고요. 301이고 그 다음에 프레이즈가 moved permanent. 그 웹 객체가 다른 데로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고,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요청이다 또는 그 웹 객체를 내가 이 웹 서비스 발견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어떤 정보가 요 스테이터스 코드하고 프레이즈에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헤드라인은 뭐냐면은, 헤드라인은 지금 웹페이지 내가 지금 다운로드를 하는데, 웹 객체를 다운로드 하는데 그 웹 객체가 들어가는 부분 여기잖아요. 엔티티 바디에 여기에 이제 웹 객체가 들어가는데 오브젝트가 여기에 포함돼서 전달이 될 텐데, 이 웹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는 그런 정보들이 이게 헤드라인으로 이게 쭉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야 될 속성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제 여러 개의 헤드라인이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헤드라인과 엔티티 바디 간의 구분은 빈 라인, 케이지 리턴과 라인 피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그런 제어 문자들로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뭐 좀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버전이고요. HTTP 버전이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OK, 200OK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 헤드라인들이 쭉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 이 오브젝트에 대한 속성 정보들이 헤드라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응답 메시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응답 메시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서버의 종류와 버전, 그 다음에 last modified. 이거는 뭐냐면은 이 웹 객체가 언제 이렇게 갱신이 됐는지, 웹 객체가 이건 다르죠. 데이터는 요거는 응답 메시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이야기고요. 메시지고 언제 만들어졌는지이고, 요거는 요 정보는 이 웹 객체가 언제 갱신이 됐는지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콘텐트 길이가 얼마인지, 요 오브젝트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TCP 커넥션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렇게, 그죠? persistent하게 처리했다는 거고, 이 콘텐트의 오브젝트의 타입이 뭔지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이 헤드라인에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청한 URL을 통해서 요청한 웹 객체, 여기 보면 HTML 파일 뭐 웹 객체가 이게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HTTP 요청 메시지, 리퀘스트 메시지와 응답 메시지, 리스폰스 메시지의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웹 쿠키인데, 웹 쿠키가 뭐냐? 이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이렇게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 원래 같으면은 여기에 HTTP 리퀘스트 메시지에 있는 URL 정보를 요 서버로부터 웹 서버가 읽어서 그 웹페이지를 응답 메시지, 리스폰스 메시지로 웹 브라우저한테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똑같은 어떤 웹 브라우저에서 또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면 똑같이 또 그냥 리스폰스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웹 서버는 여기 보시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다. 아마존 웹 서버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뭔가 리퀘스트 메시지 요청하면은 그 클라이언트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웹 서버가 전혀 이렇게 유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비상태형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쿠키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리퀘스트 메시지를 브라우저가 리퀘스트 메시지를 서버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서버는 말이죠. 서버는 어떤 이 웹 브라우저를 나타내는 유니크한 정보, 유니크한 숫자, 여기 보면 1678인데 유니크한 숫자를 하나를 생성해. 유니크한 숫자를 웹 브라우저를 유니크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유니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그 서버에다가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브라우저하고 브라우저의 아이디, 브라우저의 뭐 IP 주소 이런 거 있죠, 그죠? 여기다가 여기 해당되는 이 번호를 저장을 한다. 이 저장. 그리고는 말이죠. 그리고는 요 번호를 응답 메시지의 헤드라인으로, 이 헤드라인의 이름이 셋쿠키라는 건데 헤드라인으로 추가해서 이 번호를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브라우저는 내가 지금 여기에 아마존 서버를 접속했는데 이 아마존 서버가 나한테 할당한 요 번호 아마존 서버 플러스 이 번호를 자기가 유지하는 어떤 파일에다가 웹 브라우저의 파일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동일한 어떤 지금 아마존인데 동일한 아마존 서버에다가 이렇게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 그럴 때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이 파일을 갖다 이렇게 읽어보고요. 파일에 아마존 서버로 갈 때 아마존 서버가 나한테 할당한 번호, 이 번호를 1678이라는 번호를 리퀘스트 메시지의 헤드라인에다 추가해서 리퀘스트 메시지를 아마존 서버에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아마존 서버는 말이죠. 아마존 서버는 지금 여기에 1678이라는 번호를 가지고 이 서버를 갖다 이렇게 서버의 파일을 갖다 이렇게 액세스를 한다. 그러면은 이 1678에 해당되는 브라우저 아이디 정보를 내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브라우저가 예전에 나한테 한번 접속한 브라우저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정보의 브라우저 아이디하고 브라우저 그 서버가 할당한 브라우저의 번호, 브라우저 아이디하고 브라우저의 번호 이것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보들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보가 뭐 서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클라이언트가 그 전에 들어와서 왜 이 서버로부터 뭘 다운로드했는지, 뭘 서치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다 파일에다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일한 브라우저가 아마존 서버에 접속할 때 이 번호를 달고 들어오면 말이죠. 달고 들어오면은 이 서버가 이 파일을 갖다가 접속해서 이 파일을 통해서 이 브라우저의 사용자가 내 서버에서 무슨 행위를 그 전에 이 브라우저에 들어왔을 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서버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서버는 보면은 어떤 브라우저마다 그 브라우저에 대한 상태 정보를 그 브라우저가 그 이전에 이 서버를 접속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한 상태 정보를 갖다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라면 그럴 때 사용하는 요 번호 있잖아요. 서버가 쿠키한테 브라우저한테 할당하는 요 번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쿠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쿠키. 그래서 브라우저가 그 다음에 동일한 서버로 이렇게 접속할 때는 그 서버가 나한테 할당한 쿠키를 달고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게. 쿠키가 어떤 리퀘스트의 헤드라인에 포함이 돼서 전달이 돼. 그러면은
서버는 이제 쿠키를 보고 이 서버가 이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다. 그리고 그 브라우저가 내 서버에 들어와서 그 이전에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미리 다 기록해 놓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쿠키는 브라우저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태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쿠키는 클라이언트도 쿠키 파일을 갖다 다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서버를 접속할 때 그 서버에 해당되는 쿠키를 리퀘스트 메시지에 쿠키 라인을 추가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쿠키가 왜 필요한가? 원래는 HTTP가 비상태형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상태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다고요. 그래서 웹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상태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웹쿠키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웹서버가 쇼핑 카트 정보를 갖다 이렇게 뭐 유지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많이 그렇죠.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그 전에 내가 쇼핑 카트에 담아놨던 그런 정보들 중에 결제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정보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쿠키를 쓰기 때문에 웹서버가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다시 들어갔을 때 이 사용자가 누구라는 거를 이미 서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담아놓은 내 쇼핑 카트에 담아놨던 그런 정보를 서버가 나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상품 추천할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의 어떤 이 성향을 갖다 이렇게 서버가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상품을 갖다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 대부분 다 이런 서비스들을 어떤 서버에 접속했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추천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을 서버가 제공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쿠키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디폴트로 쿠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어떤 서버에 들어갔을 때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 그러면 한번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요청 메시지, 동일한 서버 요청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낼 때 요청 메시지마다 인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왜냐하면 이미 이제 쿠키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인정받은 쿠키구나. 이런 걸 이제 서버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증이나 인가 서비스 같은 이런 데도 사용하고 그 외에도 뭐 쿠키를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사실 명시적으로 내 정보를 서버에다가 이렇게 유지를 해도 된다 이렇게 사실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미 브라우저에서 쿠키가 디폴트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내 정보를 내 서버가 이렇게 사실 어떤 웹서버가 내가 그 웹서버에 접속해서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사실 이미 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사실 그게 이 웹서버한테 노출하고 싶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서버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쿠키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는 프라이버시 정보를 절대 나는 뭐 어떤 웹서버에 노출하고 싶지 않다. 특히 어떤 특정한 웹서버에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은 이제 내 쿠키 파일, 웹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 파일에서 그 쿠키 정보를 반드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 자, 이번 시간에 세 번째 정보는 웹캐시인데요. 웹캐시, 캐시 메모리. 뭐 캐시 메모리의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공부할 때 이미 다 아셨을 거군요. 어떤 원래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어떤 다운로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액세스를 하는 게 아니고 더 빨리, 더 가까이에 있는 그런 어떤 메모리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카피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갖다 액세스를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캐시잖아요. 그래서 캐시가 이제 웹 캐시도 마찬가지라고요. 개념은 원래 이게 오리지널 서버들이 인터넷에 뭐 여기저기 이제 서버들이 많이 있죠. 서버들이 많이 있으면은 사용자가 어떤 서버를 접속할 때 말이죠. 서버를 접속할 때 리퀘스트 메시지를 이 서버에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다이렉트로 보내는 게 아니고 미리 가까이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서버, 대행하는 서버를 프락시 서버라고 그러잖아요. 대행 서버를 하나 이렇게 지정해놓고
모든 리퀘스트 메시지는 이 대행 서버로 보내는 거죠. 대행하는 서버로. 대행 서버를 모든 리퀘스트 메시지 대행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대행 서버가 프락시 서버가 말이죠. 프락시 서버가 맨 처음에 리퀘스트 메시지 오면은 어차피 이 그 요청된 메시지, 요청된 어떤 웹 객체 정보가 이 대행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 메시지 원래 이게 오리지널 원래 서버 요청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 다운로드된 웹 객체를 자기 서버에다 이렇게 카피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하고 이렇게 보내준다. 이렇게 보내준다.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웹 객체를 웹 프락시 서버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오리지널 서버에다 이렇게 그 요청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여기에 복사본이 여기 있으니까. 훨씬 가까운 데 있는 복사본을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행 서버가 웹 서버에 대한 캐시 서버 역할을 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원래의 웹 서버들을 대신해서 처리하는 그 어떤 중간 서버다. 그러니까 대행하는 서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모든 웹 브라우저들은 그 기관에, 그러니까 이 그 웹 서버, 프락시 서버, 웹 캐시 서버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관에 있는 모든 웹 브라우저들은 그 설정할 때 리퀘스트 메시지가 전부 다 이 웹 캐시로 프락시 서버로 방향 전환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다 해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웹 캐시에 어떤 리퀘스트 요청된 객체가 존재하면 여기서 이렇게 웹 브라우저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원래 서버로 이렇게 요청 메시지를 보내서 응답 메시지를 받고 그 다음에 웹 캐시가 웹 캐시 프락시 서버가 자기의 서버에 이렇게 일단 카피본을 저장하고 웹 브라우저한테 보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어디에 쓰느냐면은 어떤 뭐 그 엔터프라이즈 ISP 어떤 뭐 큰 회사의 어떤 그 웹 회사 같은데 또는 뭐 학교 같은데 또는 뭐 일반 가정용 그런 ISP 같은 이런 데서 그 사용자들의 요청을 빨리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주고 싶을 때 예를 때 그죠? 응답 시간을 가능하면 이제 단축을 시켜주고 싶다. 또는 사실 원래 이렇게 웹 서버로부터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 웹 서버로부터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이렇게 다운로드 돼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 있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갖다 이렇게 감축을 시키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웹 캐시를 사용한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이 웹 캐시를 사용하는 이제 큰 두 가지 이제 목적이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축하는데 세 번째 목적을 하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사실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보안 목적으로도 사실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외부의 어떤 웹 서버를 접속할 때 전부 다 프락시 서버, 웹 캐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접속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그 내부 사용자들이 외부의 웹 서버와의 그 교환하는 외부 웹 서버를 접속하는 그런 정보를 갖다 사실 모니터링하기가 사실 좋은 거죠. 왜냐하면 모든 트래픽이 그 웹 캐시를 통해서 가니까. 그래서 그 웹 캐시에서 이제 보안 목적으로 뭔가를 트래픽을 갖다 모니터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서버를 접속하는지를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목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웹 캐시를 사실은 이제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웹 캐시는 카피를 저장해 놓고 그 카피를 빨리 이렇게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원래 오리지널 트래픽 오리지널 서버로부터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데 다운로드 할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축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때는 웹 캐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그게 목적하고 이제 어울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웹캐시하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건부 게시라는 건데요. 컨디셔널 게시. 그 게시라는 게 이제 다운로드 하는 거잖아요. 어떤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를 하는데 조건부 다운로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만 웹 객체를 다운로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어떤 객체가 충족될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하는 게 이게 저건데요. 그때 사용하는 이제 헤드라인이, 리퀘스트 메시지 헤드라인이 요 if modified since 요건데요. 요 헤드라인을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여러분 이미 다 헤드라인 이름 보고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갱신이 됐으면은 웹 객체를 다운로드하고 갱신이 되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미 프락시 서버에 웹 캐시에 이게 있으니까 다운로드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웹 캐시가 요청을 받았는데 이게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오리지널 서버한테 이게 최신 메시지가 아니면은 다운로드를 해주고 최신 메시지이면은 내가 지금 웹 캐시가 가지고 있는 게 최신 메시지이면은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 이 조건부 컨디셔널 get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HTTP의 리퀘스트 메시지와 리스폰스 메시지의 포맷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쿠키, HTTP가 비상태형 프로토콜, 스테이트리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스테이트풀 프로토콜, 상태형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상태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웹 쿠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쿠키가 어디에 주로 이렇게 응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웹 캐시, 그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좀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웹 캐시, 프락시 서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주제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